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 며칠 비도 오는데 또 어느 다른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닌데도 어느 곳엔 비가 또 어디는 눈이 오고 이게 달라요. 그죠? 눈이 오면은 여러모로 많이 불편할 텐데 이제 눈 안 오고 비가 오든가 아니면은 햇살이 좀 이렇게 화창한 그런 날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가계포. 자, 이 가계포는 또 다른 거는 뭐 별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글자는 이 글자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냐면 클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자에 보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성씨에 황보씨 할 때 보자 이제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럼 자전에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클보가 아버지 부자하고 쓸용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남자의 미칭이라고 나와요.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클보란 뜻도 있고 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남새밭 포. 여기서 남새라는 거는 뭐냐면 밭에서 기르는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 읽혀지고 보도 읽혀지니까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클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아버지부하고 그 다음에 이 쓸용이 결합돼서 남자의 미칭이다. 이것이 이제 자전에 나온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금이 들어가서 보통 이 세금이 나오면은 셋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돈. 왜 우리가 금전 관계가 얽혀 있다 할 때 세금을 쓰죠. 아니면 세부치. 또 하나는 금.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세금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 가계포는 펼포란 뜻 말고도 뭐가 있냐면 뭘 늘어놓다. 가게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게 문을 열게 되면 안에 있던 걸 바깥에도 이렇게 막 진열해 놓잖아요. 우리 다니는 인도 있는 데다도 막 뭐 과일이면 과일, 뭐 과자면 과자 이런 식으로 좀 늘어놓잖아요. 그죠? 늘어놓는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문고리를 거는 쇠붙이. 여기 이제 세금도 나와 있고, 여기 쇠, 그죠?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음을 빌려준, 여기서 남새밭 포 그랬으니까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회의문자로 해석을 한다면 이건 남자의 미치니까 남자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남자가 뭐를 해? 가게, 점포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왜 매미꽃 필 무렵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장돌뱅이가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오늘은 이 장날에 여기 가고 또 여기 장날이 끝나면은 다른 오일장 이런 데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장돌뱅이라는 게 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가게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가계포 할 때, 그럼 이 가계포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글자 보면은 점포, 뭐 지물포, 전당포, 또 노포라는 건 늙을로자 써서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점포를 말하잖아요. 아니면 도로를 포장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주로 가게와 관련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가계포가 대표 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는 살구행. 뭐 살구도 되고 아니면 은행, 뱅크 은행 말고 길거리에 보면 은행 나오면 많잖아요. 그럴 때 은행 할 때도 쓰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글자가 이제 살구라고 했으니까 과일과 관련되는 거면 거의 다 나무목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오얏리도 그렇고, 또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뭐 베리, 사과배 할 때 배, 뭐 감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다 나무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나 더 한다. 뭐 밤률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살구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살구는 나무에 열리는 거니까 나무가 나온 거고, 여기 입구는 열매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살구 말고 또 은행 할 때도 행자 이거를 써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행림 할 때 행자에다가 스풀림자 써서 행림, 은행 할 때 이게 나무에 열리는 은행 할 때도 쓰는데 이 행자가 행림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격증 시험에 이제 과거에 1급 시험을 볼 때 행림의 속뜻을 쓰라는 거예요. 행림 그러면 예를 들어 살구 뭐 나무 숲 뭐 이래도 되고 은행나무 숲 해도 되고 그렇게 쓰지 말고 예를 들어 모순 그러면 창과 방패 이렇게 쓰지 말고 속뜻. 그러니까 모순 그러면은 어떤 두 사실에 어떤 이치상 어긋나서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 말의 논리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모순이라고. 그런 것처럼 행림을 속뜻을 쓰라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좀 놀랐어요. 몰랐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게 모르는 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물론 알지만 그 뭐 10여 년 그 이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시험 끝나고서 막 찾아봤더니 이거는 행림은 의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원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의사 할 때 의자에다가 요 의사에다가 인원자 써서 의원. 왜 한의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옛날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의원에 가서 의원집에 가서 뭐 이렇게 침을 맞고 온다, 뭐 약을 받아 온다, 뭐 이런 식의 이 대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의원을 말하는 거,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유래를 보니까 어느 의사가 한의사죠. 옛날로 따졌으니까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이 사람이 환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다가 은행나무를 하나 심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은행을 이제 심다 보니까 그 집 주변에 다 은행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의사집 의원을 맞으러 이제 그 침 맞으러 가든 아니면 내가 검사를 받든 간에 가게 되면 이게 초행길인 사람도 그 집 가면 은행나무가 많아. 이제 이러면은 그걸 보고 찾아오고 할 정도로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행림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를 이제 말한다. 옛날에 보면 한의사, 이제 한의원 그럴 때 의원, 의사, 인원원자 썼잖아요. 그죠? 그걸 뜻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었어요. 이거를. 근데 뭐 그 이후에 시험 봐서는 금방 뭐 알았듯이 그런 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쥐서자랑 또 여우호자를 써서 호서 해갖고 이게 이제 속뜻이 뭐냐. 그러니까는 이제 쓸 때 여우와 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도둑을 말한다. 호서라는 건 좀도둑을 말한다. 이런 속뜻을 몰랐었는데 그때 시험 보면서 몰랐던 걸 이제 알았으니까 틀렸으니까 이제 찾아봤으니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몰랐던 거를 이게 새로 안다는 그 어떤 아는 것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이거는 간사할 간. 과거에 남자들이 이제 한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무슨 조우로자 뭐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럼 이제 간사할 간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간음하다, 간통하다, 뭐 근친상간 또 아니면 간교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전에서는 이 글자를 뭐라고 나오냐면 부정. 그 다음에 불의 딱 이렇게 나와요. 자전에서는 그러니까 부정과 불의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이 모이면 의롭지 못한 짓을 한다 해서 간사하다. 여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이게 한자를 만들었으니까 좀 여자를 낮잡아 표현을 하고 또 옛날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배우고 하니까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러질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한자이기 때문에 제가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